지난번에 우리가 삭굴루다의 긴경에서 이야기하는 색계 사선의 묘사 중에서 색계 삼선, 정념정지를 갖추는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희묘락지라고 한문 언어로는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희묘락, 그래, 희는 이제 뭐냐면은 사라졌고, 즉 여기서 희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선정에서 생긴 기쁨, 감정적 요소들이 제어가 되었고, 묘락, 즐거움도 앞에 묘자를 붙였단 말이야. 이생희락지, 정생희락지 안 그러고 이희묘락이라고 해서 묘자를 붙여가지고 즐거움도 앞에 묘자를 붙였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통상 앞에서 이야기하는 즐거움은 오에 대한 상대되는 언어, 오에 대한 상대되는 언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묘락이 됐을 때는 행복감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이희묘락지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7번 우다이어,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희열이 빛발했다는 이야기는 선정, 삼매에서 오는 희열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우리의 희열은 욕계를 떠나는 데서 일어나는 희열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삼매에서 오는 희열을 이야기했습니다. 욕계를 떠날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이성적으로 제정신 차렸을 때, 뭐 칭 이야기했을 때, 왜 어릴 때 사고 치다가 사고 치고 나면은 후회돼요, 안 후회돼요? 후회되거든.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사고 칩니다. 왜냐니까 뭐 주변 조건이 딱 그렇게 못된 짓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다가 저러다가 해서 그것을 딱 떠났을 때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을 내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길이고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것을 멈추면은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뿐해지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편안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이제 기쁨이죠. 기쁨.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여러 방황을 마치고 부처님 종교를 만나서, 불교를 만나서 거기에 대 모든 것을 잘못 행하던 것을 단절시킬 수 있어서 기뻤죠. 그리고 편안했고 물론 또 그달림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너무 이제 부처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그달림이 있었지. 그때 당시 부처님께 다가선다는 이야기는 종교가 내 생활에 너무 중심으로 학업보다도 더 와 있었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느끼는 거죠. 두 번째 정생희락지라고 했을 때는 생각이 이제 거쳐지는 거죠. 심사의 작용이 거쳐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욕망의 세계에서는요, 흰색이 좋아요, 검은색이 좋아요. 그래서 욕망하는 바에 따라 흰색이 좋을 수도 있고 검은색이 좋을 수도 있고 선택적이죠. 선택적이죠. 그런데 이제 정생희락지는 흰색이 좋아요, 검은색이 좋아요 하면은, 흰색이 좋아요, 검은색이 좋아요는 좋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요?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지. 흰색과 검은색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흰색과 검은색의 차이가 없습니다.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는 거죠.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기 때문에 흰색일 때 검은색에 대한 그리움이나 검은색일 때 흰색에 대한 그리움이 없죠. 왜냐하면 욕망을 떠났기 때문에. 흰색이 있다고 해서 검은색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검은색이 있다고 해서 흰색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의 균형이 쫙 맞춰져서 정생희락시,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고 하는 비유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기쁨과 그다음 그거에 따른 즐거움이 있죠. 객관성이라고 했을 때 사상이 오로지 객관적인 것은 내 마음 안에서 균형을 잡을 때 객관적이라고 이미
드렸습니다. 그 객관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정생, 삼매에서 오는 희락, 희열과 즐거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정생, 마음이 균형 잡혔기 때문에 전하고 같이 살아요, 달리 살아요? 달리 살겠죠. 달리 살겠죠. 달리 살아서 생기는 것이 색계 삼선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거 뭐, 비유하자면 그겁니다. 우리가 먹으로 그림 그리면은, 이제 붓글씨 쓰면은, 여백이 있지. 여백. 그러니까 분명히 선은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선으로 가는데, 그 먹이 안 묻혀져 있는 여백이 검은색보다 더 강렬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 붓글씨 안 써봤는가 봐요. 동의를 안 하네. 저 옆에 수묵화 있죠, 그죠? 나중에 보세요. 저게 검은색이 강한지. 지금 흰색 자리는 눈을 그렸는데, 에? 눈을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안 그렸는데 눈처럼 보이는 거잖아. 저게 흰색이 강렬해요? 검은색이 강렬해서 저거는 수묵화는 이제 조화가 잘 어우러진 거죠. 근데 어떨 때 크게 한 획을 쫙 긋는데 먹이 뭉텅이 묻어 있는 것보다 먹이 쫙 먹으면서 쭉 갔을 때 이 먹이 지나간 자리는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힘을 더 팍 느낄 때가 힘이 분명히 있죠. 우리 시각에 힘이 분명히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표시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있는 것에서 표시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실은 힘은 있는 것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있는 거에 나와요? 없는 거에 힘이 더 나와요? 없는 거에 힘이 더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더 참 졸렬한 비유입니다만은, 여러분, 있는 놈이 자신감 있겠어요? 없는 놈이 자신감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진 자가 자신감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없는 사람은요,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어서 더 자신감이 있어요. 용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용기에 있어서는 없는 자가 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용기를 내가 계속 있으면 경험할까 못할까? 경험 못하죠. 다시 말해서 욕계에서 경험 못하는 것을 색계에서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 색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꼭 뭔가 구체적인 모양에서 경험하는 거야? 안 그러면 객관 속에서 경험하는 거야. 객관 속에서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착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욕계는 집착이죠. 가래와 집착이잖아. 색계에서는 가래와 집착이 없는 데서 경험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정념이라고 이야기해요. 정념, 정지. 정념. 풀이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평온하게 머물고 이미 정생 희락지에 있기 때문에 평온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라고 하는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바른 경험에서 정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하는 은사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게는. 그는 수행적 은사고, 수행적 은사.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내 마음을 어떻게 결심하는 것, 이런 것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하는 내용이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념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욕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우리는 정념이라고 해요.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행동은 그전과 같을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행동이 달라지면요,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행동이 다른 모습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내 모양은 모양새는 이건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만 자기 얼굴을 사진 속의 얼굴로 생각해. 아닙니다. 항상 사람은 그 모습을 어디에서 파악해요? 행동의 일련의 과정 안에서 한 장면을 상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색이 달라지.
내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전하고 욕계에서의 모습과 색계의 모습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때문에 성자들이 글을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요 지하에 우리 노래방 사장이 나보다 3살 어린, 자기는 내가 어린 줄 알았대. 나중에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든. 그래서 어휴 어떻게 그냥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하는데 내 속으로 그냥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왔는데, 그 양반은 항상 취객들 상대하고 뭐 상대하니까 나이가 젊어야 되겠어요, 빨리 더 들어야 되겠어요. 왜냐면 나이가 많은 게 일단 더 유리하니까. 두 번째, 웃으면서 일을 해야 되겠어. 항상 다 경계하고 인상 찌푸리면서 일을 해야 되겠어. 물론 손님 들을 때만 웃지, 나갈 때는요 돈 제대로 지불하고 나가나 안 나가나 다 인상 써. 웃는 시간보다 인상 쓰는 시간이 많잖아. 그게 뭐냐면 어떻게 3년의 갭을 다르게 가는 거죠. 나야 뭐 인상 쓸 일이 없지. 웃을 일밖에 없습니다. 나야 뭐 맞다고? 좋아요. 인상 쓸 일이 뭐 거의 없어요. 인상 쓸 일이 있다고 해도 다 지나가는데 뭐. 지나가요. 안 그러면은 인상 안 쓰고 내가 해도 돼요. 인상 안 쓰고 내가 해도 되고. 다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세상 일은 소화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불편한 일도 없고, 요즘처럼 또 우리 신도들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적이 없어가지고 더 편해가지고 요즘은 그냥 거의 배짱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행동이 달라지면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걸 내가 설명하려고. 어떤 행동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연예인들은 잘생기게 나가려고 계속 애쓰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도 안 늙는 게 아니라 꾸미기도 꾸미지만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보기엔 덜 늙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기에는 덜 늙겠어요. 그 부류에 가면은 지는 늙은 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왜냐, 죄송합니다. 일본 말로 해서 옛날 할머니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로 신가다가 자꾸만 나오니까 부가다가 밀리는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 일본 말로 왜 씁니까? 이러는데 뭐 그러면 신식이 자꾸만 나오니까 구식이 밀리는, 식자는 우리나라 말인가? 한문인데. 그래서 내가 뭐 우리가 원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본말 쓰지 말자 하지만은 굳이 뭐 그것까지 막 의식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안 좋은 말을 쓰면 안 되지. 뭐 서로 문화라는 것은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옛날 뭐 일제 치하 있었기 때문에 일본말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향도 일본말 꼬라고 그래. 꼬 뭐냐면은 우리 할머니 꼬가 좋네, 생꼬가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게 향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일본 참 많이 썼지. 단스라는 말 많이 써. 우리 불단도 우리는 불단인데 일본은 단스입니다. 단스. 쓰고 그래. 쓰고가 있나? 가게 가면 꼭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주리도 있잖아. 주리. 여러분들은 부산에, 우리는 확실히 일본말 많이 쓰고 살아. 거스름도. 그러니까 거기는 더 훨씬 더, 아니 한동안 일본말을 써야 지가 힘이고 잘났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일본어 가깝고. 그 다음에 여전히 있잖아요. 뭐냐면은 한동안 우리나라 그 지금 노인들은 일부러 일본말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라고 하면 되는데 호텔루이라고 그렇게 발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쪽 뭐냐면은 신일 하는 놈들이 더 유리했으니까 그렇게 한 버릇이 그대로 쭉 남아있는 거죠. 뭐 이래 이야기하면 또 우리 설명 못하니까 뭐 여기서 말을 마치고 괜히 그냥 내가 시끄다 구가다 이야기하는 바람.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뭐 유래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젊다고 꼭 유리한 거 아닙니다. 젊다고 늙는다 뭐냐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늙는다고 꼭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뭐 간혹 가다가 뭐 탤런트들 보면 조연하는 아주머니들 보면은 아예 그냥 처녀 때부터 할머니 역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잖아. 이름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름 나도 생각나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더 롱런하잖아. 더 롱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쁘고 쫙 빠졌다고 해가 좋은 거 아니라. 자, 그래서 마음 챙김이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고 행복하게, 그래서 묘락이라는 건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삶이 달라져서 행복하게 머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과 같은 삶 같으면은 뭐 구애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살기 때문에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 우다이야,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피어있는 호수에 앞에까지는 택게 있어서는 호수가 있었죠. 물이 호수 가운데서 막 찬물이 나왔잖아. 그래서 물이 맑았잖아. 그런데 지금은 정년이나 홍년이 피어있는 호수, 같은 호수예요. 완전히 다른 호수예요. 완전히 다른 호수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들이 물속에서 생기고 자라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속에 잠긴 채 무성하게 어우러져 있는데, 물속에 무성하게 어우러져 있다는 지금 내 현재 삶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어우러져 있는데 차가운 물이 그 꽃들의 꼭대기에서 뿌리까지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든다면 그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의 어떤 부분도 물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새 삶을 사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뭐도 바뀌어요? 당연히 몸도 행동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모습이 달라진 거죠. 우다이어, 이와 같이 비구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그래서 색계삼선 설명을 했습니다. 28번 우다이어,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여기서 이제 행복이라고 했지만은 그 행복조차도 괴로움과 대비되는 거죠. 당연히 이생 희락지에서의 락은 괴로움에 대한 락입니다. 괴로움이 어떤 욕계에서의 괴로움이 있죠. 욕계에서의 그 차별에 대한 괴로움은 엄청난 거죠. 차별, 분별에 대한 괴로움은 엄청난 겁니다. 나만 다른 것 같고 나만 못난 것 같고 하는, 우리만 뭔가 덜 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은 자꾸만 더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엊그제 내가 관악구청 가는데 관악구청 앞에 내리니까 학교 가는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 캠퍼스 가는 학생들이 쭉 하는데 굉장히 줄 서 있는데 건태롭게 서 있더라고. 이제 날씨도 덥고 하니까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죠. 내가 뭘 전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서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잘한다는 학생이 서 있지만 자기는 공부 잘할까요? 이때까지 잘했는데 거기 가서 못할까요?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요, 안 당해보면은 상상 초월이죠.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어떻게 못나게 되고 뭔가 내 삶에 뭐 쓸데없는 괴리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차별에 의해서. 어디 가도 다 차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졸지에 세상 나고 처음으로 구박받아보는 애들도 있죠. 그 구박이 뭐 집에서의 구박 주겠어요. 이제 대학 가면은 뭐 다들 부모들은 할 일 마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모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구박이 학교 동료 사이에서도 오고 내지는 자기 스스로 자책에서의 구박도 오고 나는 요즘 하면은 막 그냥 다 되고 완전했다고 싶었는데 가보면은 터무니없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겠죠. 왜 거기서도 당연히 경쟁 사회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대학 나왔어요. 잘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래 박히고 저래 박히고 나와서 이제 사회 나왔다. 사회 나오니까 대학 다닐 때보다 사회는 더 관용적이에요. 더 해요. 더 합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래도 그 좋은 학교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했기 때문에 받을 만한데 사회 나오니까 예? 예? 세상에 나보다 훨씬 못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 못하고 그 학교 이름값 해라고 하는 때도 있거든. 그거 더 황당하지. 그렇게 막 몰려가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금수저 모양이라 이미 다 돼 있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올라가지 못할 사다리 걷고 아예 올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금수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죄송하지만은 금수저도요 내가 보기엔 금 같지만은 금이에요. 그것도 순도가 있는 거야. 그것도 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세상은 다 차별상이야. 그 안에 끼면은 방법이 없지. 그걸 그 안에 나를 두게 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금수저 흑수저가 아니고 세상은 내 스스로 독보적이에요. 아니, 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예? 우리 행성 안에서 나하고 아니 적어도 우리 은하 아니 우주 전체를 통틀어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평행 우주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다른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 경험 못하는 지역에 가도 나하고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은 독보적이라는 이야기. 그 독보적이라는 것에 있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만 있어요. 나라서 안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나라서 안 할 수도 있는 일이 있단 말이지. 있단. 그러니까 괜히 그냥 그 욕구에 편협한 거기에 쏠려 있지 않으면 좋고 그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편협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새끼에서 가져줘. 욕망이라는 것은 다 꽂히고 좁은 지역이란 말이야. 그리고 대저 예? 나와 같은 부류들이 똑같이 바라보는 곳이고 오늘날은 나 돈을 바라보고 있지. 오늘날은 돈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거 아니래도 예? 그 사이에서도 내가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한 일이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인구의 뭐 글 못 읽는 사람들은 5%가 안 될걸요? 거의 다 읽잖아요.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 다 하잖아.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의 정보력이나 내지는 지적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근데 그걸 다 이용하면서 살아요. 안 그러면 자기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하면은 충분히 과거 사람보다 더 나은 지금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 못하지. 잘 모르지. 그런 것들이設計에서 심사를 갖추면은 그 다음에 아까 흰 거니 검은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은 내지
아니, 검은 것의 가치와 흰 것의 가치가 오히려 당연히 힐 때가 더 가치가 있을 때가 있고, 검을 때의 의미가 여전하기도 한 그런 색계의 내용을 잘 깨닫는다면.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고해에 대한 즐거움이 아닌, 그 행복 자체도 뭐냐면은 아직까지 내가 변화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면은 그것마저도 당연히 안정돼.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요. 몸속에서는, 이 속된 말입니다, 난리 부르스를 하고 있어. 그렇죠. 아니, 지금 심장이 얼마나 그냥 엄청난 압력으로 꽝꽝꽝꽝 펌프 전하는데 그 느껴요, 못 느껴요? 그 느낌이 병원 가야 되는데. 심장 뛰는 거 느낌이 이상한 거거든요. 심장은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뭔가 거기에 뭐냐면 느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느끼는 건데, 아무 이유 없이 그걸 갑자기 탁 느끼면 이상 생긴 거거든. 빨리 병원 가야지. 병원 가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 잠시라도 안 되면 가거든요, 사람이. 근데 평상시에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 왜 못 느껴요?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이라서 못 느끼는 겁니다. 행복을 느끼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행복을 느끼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라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고라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 건더기가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행복은 느껴요, 못 느껴요? 아까 우리 심장 뛰는 거 못 느끼듯이. 그 행복이 정상, 내가 일상이 되면은 행복은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선정이라는 것이 마음 안에서 집중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내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로서 안정적이 되는 거야? 예, 내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로 안정적이 되는 것이 선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괴로움이라는 것도 나한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아울러 당연히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 그런 감정적인 내용들은 다 소멸됐지. 기쁨과 슬픔이라는 것은 욕망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서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정이 청정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마음 챙김, 이것도 사념했잖아요. 정념조차도 놓아버린 이 뜻입니다. 사념이라. 여기서 우페카라는 것은 더 이상 경험에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것이 내 삶이에요. 내 삶이다. 내 삶이기 때문에 사념, 이렇게 평온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고, 우펙, 평온이라고 번역.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그래도 돈 많은 집이라는 거, 재벌 회장들은 다 옆에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닌가 봐.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그 경호원들 막 다니고 하니까 일반인들하고 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지. 아니, 예전 친구 만나면 친구로 만나요. 제가 나한테 뭘 요구할까 해서, 예? 그거로 만나요. 그래서 친구가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냥 바쁘다고 다 둘러대기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다 월급 다 먹는 사람이지. 예.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그 사람은 경험에 있어서 행복할까, 바를까, 자꾸만 편해지고 좁아지고, 나중에 자기 말고 믿는 사람이 없을까? 옛날 왕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고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지. 그래서 진짜 믿을 만한 신하, 충신은 거스르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충신들은 다 그냥 어떻게 하면은 임금 바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 충신이. 바로 가라는 이야기니까 잔소리처럼 들리지. 근데 간신은요. 기에 발린 소리 하잖아. 임금이 충신한테 충신하고 어울려요? 간신하고 어울려요? 뭐 열에 아홉 열은 뭐 그냥 간신하고 다 어울립니다. 왜? 기에 발린 소리를 자꾸만 하니까 간신하고 어울리거든요. 간신하고 어울리니까 달죠. 그 간신은 왜 그렇게 기에 발린 소리를 해요? 치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서 하니까 평온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평온 없습니다. 기쁨 있을까 없을까? 기쁨? 타자를 억압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기쁨이 아니고 흥분 상태 그런 건 있겠지. 그런 것들이 없이 경험하고 산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일반 범부들은 애환이 있잖아. 뭐 설명 안 해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범부니까 일반 사람들이니까 애환이 있잖아. 애환. 그래서 희노애락이 있다고. 희노애락이 있다. 희노애락. 그래서 요즘 여러분 자꾸만 많이 화내요. 화내봐도 별 변하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내 속만 잡으니까 화를 잘 안 내요. 인생이라는 수행을 해서. 인생이라는 수행을 해서. 뭐 화내가지고 뭐 이렇게 그죠? 우비고뇌 다 있죠, 그죠? 그 안에서 자기를 잘 조절해 가잖아. 잘 조절해 가잖아. 범부들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부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훨씬 불교 수행의 입장에 있어서는 유리한 상태입니다. 유리한 상태. 근데 뭔가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은 불교 수행에 있어서 불리한 상태. 불교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구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 타고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바늘기 들어가는 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왜 한국 천국 못 갈까요? 등급 많아서 진짜 천국 가는 문이 좁아서 등급 많으니까 못 지나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쏙 지나가고 그게 아니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못 간다는 얘기. 천국 가는 게 이거 아까워서 천국이 좋아 내가 가진 게 아까워. 천국보다 내가 가진 게 더 아깝지.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는 얘기. 근데 범부는요. 예? 훌훌 떠나지. 49지 안 지내줘도 돼. 미련 없이 간다. 뒤도 안 돌아보고. 우스갯소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행의 상태가 그 삶이 달라지면은 완전히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원만한 정상의 상태로 욕계의 흥분의 상태, 본침의 상태가 아닌 그것을 우리는 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정이라고. 그 청정한 제 사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 청정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청정하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요 행동이 청정하다는 거, 움직임이 청정하다는 얘기.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다는 얘기. 신구의 삼업이 청정. 마음에 자꾸만 잔영이 있으면 청정이 아니겠죠. 그죠? 말에 군더더기가 있으면 청정이 아니겠죠. 행동이 원만하죠. 이게 원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원만. 항상 행동이라는 것은 일방적 행동이에요. 예? 쌍방의 내지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의 결합이 있는 거예요. 행동에서 항상 결합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 마음도 인연 화합할 때 인과 연이 만나서 마음도 화합되고 말도 화합됩니다만은 행동은 완전히 화합되죠. 이게 행동이 화합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오늘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안 만나고 다른 모임에 가면은요. 다른 모임에 가면은 내 행동이나 내 모든 것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화합되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데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그것이 내가 욕계에서는 나를 위해서 자꾸 행동했다. 색계에서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눈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 눈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눈 보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소위 이야기해서 여러분 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들리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들리라고 행동하니까 여러분들은 보다 용이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보다 용이하게 들을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얼굴 안 보고 눈 안 보고 내가 이야기하면 그게 일어나 안 일어나? 내가 이 이야기가 아니 내가 준비한 것만 쭉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겠지. 앞에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일방적인 내용은 그냥 인과 과가 같겠지. 달리 변할 게 없잖아. 근데 항상 어떻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앉았지만은 여러분들 오늘의 내 컨디션이나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거든. 그 달라진다고 했을 때 그게 왜요? 화합돼서. 화합돼서 오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똑같이 못하지. 다음 주에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나 학원 선생이지. 그죠? 수학학원 선생이지. 더구나 그 과학 가르치는 사람들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인문학 내지는 뭐 우리가 역사, 사회 이거 다 같이 이야기하면은 지루합니다. 근데 과학, 수학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불편하지. 인문학은 같이 이야기하면 불편하고 과학은 다르게 얘기하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인연 화합이 일어나잖아. 인연 화합이. 그 인연 화합이 일어나는 친구의 삼업이 행동이 달라져서 그것에 있어서 긴장과 균형이 조밀조밀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화합되는 것을 우리는 청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내가 자비라고 이야기했죠. 자비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전달할 때 그것을 고민했던 이유가 뭐죠?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당신을 세상으로 이끈 그 마음이 대비심입니다. 대비심 때문에 세상을 수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었고 그 말씀에 한치의 오차 중생에게 어떤 오해나 내지는 복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말씀하시고 그 법, 부처님 가르침의 법이라는 것은 대비심 때문에. 여러분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우리는 사회적 룰이라고 생각하지. 사회적 룰이라고. 근데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룰을 만든 거야? 그럼 염려 때문에 만든 거야? 염려 때문에. 이쪽으로 다녀야 사람들이 덜 다쳐야 되겠다. 덜 다치겠다. 이렇게. 염려 때문에 만든 거지. 룰을 만든 게 아니다 말이야.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그걸 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해서 룰, 계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거는 대비심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청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몸. 그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 앉아 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그죠? 검은색 의미가 더 있을 수가 있고 흰색의 의미나 가치가 더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흰색이 가치롭고 의미롭다고 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해서 흰색만으로 그 의미와 가치가 표현되지 않으며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흰색의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검은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게 뭐냐면 청정이라는 거예요.
청정이라는 것이 흰색의 장애도 없고 검은색의 장애도 없고 그것이 조화로워서 마치 호숫바닥에 돌이 쫙 보이는 것처럼 그게 청정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히 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려고 앉아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우다이어. 예를 들면 사람이 머리까지 온 몸에 하얀 천을 덮어쓰고 앉아있다면 그의 몸 어느 부분도 하얀 천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이 비유가 뭐냐니까 하얀 천으로 덮어졌다는 이야기는 새끼를 벗어났다. 이제 새끼가 하얀 천에 의해서 모두 다 가려졌죠. 새끼를 벗어났다는 얘기. 새끼를 벗어나는 그 경계에 있으면서 하얀 천은 이제 하얀색으로 그대로 있을까? 그 위에 뭐든 할 수가 있을까? 뭐든 염색을 하든 되고 뭐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얀 선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든 할 수 있는 가능성. 하얀 천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걸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얀 천으로 덮이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우다이어.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히 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히 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그리하여 많은 나이 제자들은 최상의 지혜의 완결과 완성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래서 색계사정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색 처정이 나와야 되는데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다는 얘기는 앞에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그까지를 왜 안 갔냐니까 이제 개별적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기법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우리 목요일날 아비달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업인 가운데 어떻게 상속되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일처의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상속돼? 법이 상속된다 했죠. 법이 상속된다는 얘기는 구조가 상속된다. 구조가 상속된다니까 무슨 구조가 상속돼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과학적 해명은 비교적 쉬워요. 비교적 쉽다는 이야기가 아비달마에서 상속되는 그 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생물학에서 얘기하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가 뭐로 그 유전자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지. 사람의 유전자는 사람의 유전자로 상속되는 겁니다. 그 구조 안에서 어떻게 이러쿵 저러쿵의 업의 변모가 있을 뿐이지 그 유전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비달마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새의 유전자는 어떻게? 새의 모습으로 다 계속 상속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전자 있다고 해도 그 유전자가 나선형 구조인 거는 모든 생명체가 다 같자. 나선형 구조에서 염기서일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지 새의 유전자든 우리 유전자든 나선형이라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 차원에서 보면 유전자는요 모양새가 나선형 구조라는 것 같아요. 염기서일이 다를 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비달마의 법의 상속은 이야기가 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죠? 그 유전자의 선악이 어떻게 구분돼요?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는 어떻게 안에 내용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씨앗으로 따진다면은 아비달마 이야기로 따지면은 그 씨앗이 조건이 좋은 조건에 가야 될 거다.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사막에 심으면 나느냐고. 안 나지. 좀 비리비리한 놈도 어떻게? 예? 나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좋아하는
곡식의 유전자가 강한 거예요. 잡초 유전자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곡식이 우수한 식물이에요. 잡초가 우수한 식물이에요. 잡초가 우수한 식물입니다.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가 제일이고 어디 갖다 붙여놔도 다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뭐냐면은 어쨌든 뭐 여담으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 좋음, 나쁨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한 기질적인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 기질적 설명은 가능한데 그 기질적 설명 말고 그 안에 내용 컨텐츠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아니 아비달마의 그 뭐냐면 구조, 즉 법이 상속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 해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죠? 그제 수경 누가 모르겠어. 저 선혜심이 모른다 가지고 내 앞에 종이 쪼가리 갖다 놓고 쭉 했는데 결국 말미에 그 이야기 하잖아. 오늘 내가 선혜심인 줄 아는 것은 그 전에 선혜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선혜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기억해서 선혜심이라고 오늘 선혜심을 알지. 그럼 본인은 어제 나의 기억이 없으면 오늘 나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이 순간 나이게끔 하는 것은 이 순간의 인식이겠어요? 기억의 상속에 있겠어요? 기억의 상속 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상속이 있어서 오늘날 나를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뭐를 좋아하느냐? 참선을 좋아할까? 연부를 좋아할까? 연부를 좋아합니다. 대승불교는 아미타불을 하면서 연불 하잖아. 108염주들 이거 뭐야? 앞에 염자가 뭔 염자야? 생각염자. 생각염자 뭐예요? 기억염자. 뭘 기억해야 돼? 부처님을 기억해. 그게 어떻게?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아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신행적으로. 연불이라는 얘기가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불하는데 연불이라는 게 너무 종교적이잖아. 그래도 여기서는 법이 상속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뭔가 상속되는 거 만들어야 될 거다 이거. 그래서 법에 대한 논파는 공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뭐 이번 목요일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이라는 걸 갖다 놓고 왜냐면 논파를 했다면은 그러면 공성을 가지고 법에 대한 논파를 냈다면은 공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 뭔가 그래도 상속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상속해야 된다고 나중에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식이 상속한다. 레아 연기, 식이 상속한다. 법이 상속하느냐? 식이 상속하느냐를 가지고 계속 이러쿵 저러쿵 하는 불교 교학사 안에서의 대론들이 있고 그러한 경전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29번. 다시 우다하여 나는 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깨뜨려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닦음을 설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성장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분리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런데 나의 아름아니는 아름아니 식입니다. 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며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했을 때 나라는 것은 알고 보면 물질로 된 거예요. 물질로 된 거예요. 그 물질 가운데서도 요소로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대로 된 것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원자로 된 것이라고. 원자로 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원소의 집합체일 뿐이야. 원소의 집합체. 근데 그 원소의 집합체가 원소라는 게 집합하면 이래 기기묘묘한 일을 하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끔 아직
올 수도 있네. 그렇지만은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생겨.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고, 그것이 부모를 떠나서 나와보니까 또 밥과 죽이라는 나를 연명하는 의지체가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냥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분리 분해되는 것이 나인데 그 아르마리, 그 안에서의 아르마리는 그것을 잘 모른 채 나라고 상속하는 기억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식의 토대를 삼고 있더라라고 오늘날 각색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토대를 가지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더라, 인식하고 있더라. 우다이어, 예를 들면 아름답고 최상품이고 팔각형이고 아주 잘 절단되었고 맑고 투명하고 모든 구색을 다 갖춘 에메랄드가 있는데, 거기에 푸른색이나 노란색이나 붉은색이나 흰색이나 갈색 실이 끼워져 있다고 하자. 그것을 눈 있는 사람이 손에 올려놓고 이 에메랄드는 아름답고 최상품이고 팔각형이고 아주 잘 절단되었고 맑고 투명하고 모든 구색을 다 갖추었거나 거기에 푸른색, 노란색이나 붉은색이나 흰색이나 갈색 실에 끼워져 있구나라고 살펴보는 것과 같다. 지금 앞에 이야기한 것은 물질로 된 것이고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살펴본 거야? 내가 나를 살펴본 것이. 에메랄드도 누가 누구를 살펴봐? 에메랄드, 손바닥에 놓아 있는 에메랄드를 내가 살펴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살펴보는 데 있어서 에메랄드에 끼워져 있는 실처럼 그 나를 살펴보는 그러한 인식도 끼워져 있는 뭐야? 그 실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은 스스로가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갑니다. 마음은 스스로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은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잖아. 마음이 스스로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건 대상이 없잖아. 대상이 없으니까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알고. 그 대상이 뭐예요? 마음에 대한 몸, 색이 되는 겁니다. 항상 색과 명색 하는 것은 양쪽이 동시에 있는 거야. 동일한 거야, 둘이 아닌 거야. 동일하지 않고 둘이 아닌 겁니다. 왜? 서로 대상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몸이 피곤하면은 마음도 피곤하죠. 마음이 피곤하면은 몸도 피곤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몸과 마음이 같지 않지만 둘이 아니라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마음만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는 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게도 욕계, 색계, 무색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욕계, 이생 희락지를 했잖아요. 색계로 왔잖아요. 그죠? 색계를 위해서 이제 사무색 처정으로 가겠지. 사무색 처정. 자, 색계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색계에서는 마음이라는 영역이 색에 대비한 마음의 영역이지. 색에 대한 마음의 영역이지. 마음 자체로는 마음 스스로 확인할 수가 없댔잖아.
그러면 무색계에 가면은 색을 여인 대상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색을 여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색을 여인 대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색을 여있다고 해서 처음에 나오는 게 공부변체가 나와요. 색을 여있다고 해서 공부변체가 나오죠. 자, 봅시다. 아까 흰색, 검은색 이야기는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이렇게 탁 알아차리죠. 그죠? 알아차린단 말이야.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 있어요. 잘 그린 그림이 있어요. 잘 그린 그림이 있는데 내가 보면 잘 그린 그림인지 알아 몰라. 뭘 잘 그린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도대체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것은 뭐를 잘 그린 그림이라고? 근데 분명히 잘 그린 그림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 근데 첫째 정보가 나는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잘 그린 그림이라 그러네. 그래서 아 저게 잘 그린 그림 뭐이다 라고 파악하겠지. 그러면 내가 잘 그린 그림이라고 파악한 것은 나의 정보야 남의 정보야? 왜 잘 그린 그림이냐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잘 그림? 모나리자 그림을 못 봐가지고 루브르 가면 난리 나잖아. 우리는 미술책에 나는 모나리자 그림이 큰 줄 알았더만 조만하다며. 루브르 간 사람 있죠? 다 갔다 왔을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안 가본 사람 있으면 얼른 유럽 가봐요. 갈 수 있을 때 대단합니다. 미국 사람의 4분의 1이 자기가 사는 주를 떠나보지 않은 사람들. 일본 사람이 지금 현재 25%가 여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25% 가지고 있으니까 75%는 여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외국 여행 안 간다는 이야기야. 일본 사람들 25%가 지금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동네 개만 해도 유럽 갑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엄청난 찬스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사는 거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루브르 갑니다. 루브르 가서 보세요. 모나리자 보면은 여러분 모나리자 이쁩니까? 안 이뻐요? 나는 그 여자가 옆에 온다면 그냥 멀리 가겠어요. 모나리자가. 그런데 모나리자 누가 그랬어? 다빈치가 그랬잖아. 다빈치가 그렸는데 그 그림이 왜 잘 그렸다고 난리야. 눈썹도 없구만. 눈썹 없는 여자 보면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그걸 왜 잘 그린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그림을 보고 아 모나리자 봤다고 다 미친 듯이 그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무색의 힘입니다. 무색의 힘. 적어도 모나리자가 잘 그린 그림이라는 정보를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미술책에서 보고 하고 그 어릴 때부터 학습된 그것도 있지만은 왜 그것이 전달돼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공무변처, 색 아니비설 심의를 넘어선 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비설 심의를 넘어선 경계. 무색이라는 것은 아니비설 심의의 경계를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색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색이라는 것은 아니비설 심의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니비설 심의 안에서의 평온이 분명히 있잖아. 내 직접 경험 안에서의 평온이 분명히 있죠. 직접 경험 안에서. 내가 지금 평온하다라고 해서 내가 평화를 경험한 건 아니잖아. 우리 이 비유는 자주 쓰죠, 그죠? 내가 편안하다고 해서 평화를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평화라는 건 뭐지?
평화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을까 어쨌을까 했을 때 여전히 그건 무색에 나와 있는 이상이거든요. 이상이거든. 무색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인식이라는 것은 에메랄드에 끼어져 있는 식이라면은 그 에메랄드에 끼어져 있는 식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질로서 상속된다면은 무색에 옛날 야만 시대 때도 평화가 사람들은 상상을 했을 것이고 오늘날 이 시기도 평화를 상상할 것 아닙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이 평화라는 은사의 개념은 옛날 선진문은 중국으로 따지면은 진나라 이전 문헌부터 쭉 내려오는 거거든. 그런 개념들은 쭉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한테는 2000년, 3000년 전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오늘날 우리도 그런 이상을 가지고 그렇게 있어. 그렇게 살아. 도대체 이거 어떻게 내려왔지? 색을 타라고 내려왔나? 뭘 타고 내려왔나? 상속되어 왔잖아. 뭐 몇천 년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상속되어 왔잖아요. 도대체 이거 뭐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유식 이야기지. 뭐 타고 내려왔어요? 아레아를 타고. 예? 아레아를 레아 상속이 되는 거지. 레아 연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조가 상속돼요. 법이 상속돼요. 식이 상속돼요. 아니 구조도 상속되고 식도 상속된다니까. 아 참나 답답하네. 두 가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유전자 벌써 이야기했잖아. 아니 그 인간의 구조가 없으면 평화라는 이상을 꿈꿀 존재도 없잖아. 그죠? 평화라는 이상을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속의 흐름을 똑똑 공고히 할 수가 있었잖아. 우리끼리 서로 안에서 절멸할 수도 있죠. 한판 해가지고 끝날 수도 있잖아. 여러분 세상에 선이 많아요? 악이 많아요? 두드러진 건 악이지. 근데 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이 많기 때문에 악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악이 많다면요. 선이 두드러지게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선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싹 다 선량하기 때문에 선은 안 보입니다. 근데 악은요. 딱 두드러지지.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악한 값으로 받습니다. 왜요? 두드러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선한 흐름에서 선의 반작용이 생겨요. 그 선의 반작용 때문에 악은 응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인류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은 마음의 흐름이거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오느냐? 과거서부터 했을 때 그게 시기상속된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죠. 부처님 그래서 에메랄드라고 했을 때 내 개체적으로 보면은 내 개체 안에서의 식이 따라붙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전체 인류의 보이는 문명에 뭐가 따라붙어? 그런 이상과 같은 또 실이 따라붙고 있다는 거야. 문명은 물질 문명이잖아. 그 물질 문명 안에는 뭐가 따라붙어? 식이 따라붙어. 과거 봉건 시대의 물질 문명 안에서는 어떤 실이 따라붙었어요? 충효라는 실이 따라붙었지. 봉건 시대를 공고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군신 간에 예의가 있어야 되고, 임금한테 충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부장적 가정 안에서 가장에게 표를 다 해야 되는 것이 그때 사회에서의 질서야. 오늘날 사회에서는 충효예요, 뭐예요, 자유, 정의, 공정이야. 그 실이 따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이 같아요, 달라요? 에? 다르지. 다르지만은 앞에 실도 어떤 실이요? 그 봉건 질서를
유지하고 깨지 않으려는 시이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우리 자유로움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발전의 도상 안에서의 마음이 따라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들 이렇게 상속 된단 말이지. 물론 이것을 태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행하는 영화들 많지. 영화 보면 뭐 무정부 상태 영화라든지 모든 제도 법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우리 멜 깁슨 주인공으로 나온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 뭐지? 옛날 자동차 많이 나오고. 나는 스타워즈 요즘 시리즈 보면은 왜 우주를 광속으로 날아다니면서 문은 나무 문 열고 들고 왔다 갔다 하는지. 컵은 여전히 다 찌그러지 양은 컵 쓰고, 서부 있잖아, 주막들 비슷하게 광속으로 막 날아다니는데, 그냥 좀 스타워즈 좀 만든 사람 희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스타워즈보다는 그 스타 뭐지? 그 뭐 옛날 연속극도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해서 태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태행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태행이 일어나겠어요? 망하겠어요?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망하면은 인간이란 뭐냐면 한 종족의 도전은 여기서 끝난 거야. 그 다음 종족은요. 쭉 오면서 인간의 내용을 답습하겠어요. 이걸 또 극복하겠어요. 네,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게 진화의 이야기에서는 맞거든. 여기까지도 너무 나간 이야기고. 그랬을 때 법이 상속되느냐 식이 상속되느냐 했을 때는 둘 다 상속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우다이언. 그와 같이 나는 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닦음을 설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물질로 된 것이고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라니까 굉장히 냉정한 객관성을 찾을 수가 있죠.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가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그죠? 밥과 죽으로 집적돼서 가래 집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가래와 집착이 다 뭐냐면은 가래와 집착이 다 환상 내지는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즉 무아간을 체득해야 된다는 것을 무상, 분쇄, 해체, 분해라는 말에서 무아간을 체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죠. 마련인, 분해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런데 나의 아르마리는, 나의 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 그래서 나는 욕망을 일으킬 때의 나이가 들었을 때의 후회하는 원망하는 늙었을 때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묶여져 있는 것이다. 묶여져 있는 라고. 그리하여 많은 나의 제자들은 최상의 지혜의 완결과 완성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신통으로 나아가는데, 그 육신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연기법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욕망의 삶을 살고 있어요? 현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꿈꾸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이, 현실의 삶 어떻게 살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살지. 여기 욕망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여기 현실 없는 사람 누가 있고, 여기에 꿈 없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당장 뭐냐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양반도 꿈꾸잖아. 어떻게? 밤에 자다가 꼴까닥 하기를. 그러니까 다 희망, 다 바람이 있죠. 내 지금 마지막 멀리서라도 다음에 좋은 데 태어나고 싶어요. 이 죽고 나면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희망이고 꿈이고, 좋은 데 태어나간다는 것도 꿈입니다. 사람은 이것에 대한 복합체, 컴플렉스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비설 신의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비설 신을 초월해 있습니다. 욕계 새끼 무새끼 있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이 안이비설 신의를 넘어서려고 그러고, 현실이라는 것이 안이비설 신의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이상이라는 것이 안이비설 신의를 초월하려고 그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계속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보면은 여러분 어릴 때 왜 공기 들어가는 공, 조그마한 공 있잖아. 그 공을 휙 던지면은 동그란 공이 싹 날아가겠어요? 힘에 의해서 이게 쭉 펴질까? 늘어나겠죠? 쭉 펴지지. 펴져가 쭉 하는데 톡 떨어지면 또 동그란 모습을 회복하잖아요. 회복하는데 우리가 임시로 딱 봤을 때 원명지 이 모습이지. 동그란 공이란 말이야. 근데 원명지가 살아가는 모습은 동그란 공이야? 쭉 늘어진 모습이야? 쭉 늘어진 모습이지. 쭉 늘어진 모습이 안이비설 신의가 늘어났을까? 안 그러면은 안이비설 신의뿐만 아니라 이 늘어진 모습 안에는 무색의 영역도 있고 욕망의 영역도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쭉 늘어집니다. 이 동그랗게 안 보이는 겁니다. 쭉 늘어난 모습이거든. 실은 우리는 움직이는 과정에서 쭉 늘어난 모양인데 아닌 거 동그랗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상을 하는 것이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면은 이제 무색에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실상에 자꾸만 접근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 이 연설은 다른 후대 불교에 비해서 굉장히 정교하다고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 후덥지근한 가운데서도 아침에 이 장면들 읽고 모골이 성년해지는, 그래서 올 여름 비서는 모골 성년한 초기 불전을 많이 읽으시라. 근데 여러분들 모골 성년하겠어요? 더위에 지쳐가 작았어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마칩니다.